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팀노바에서 병행불가, 일과 병행불가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 팀노바가 생긴 이유가 애초에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무언가를 굉장히 잘하고 싶어요. 이 프로그래밍이나 이 업계에서 굉장히 잘하고 싶은데 사실은 좀 수소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괜찮은 교육기관이 생각보다 없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뭐 수익적인 거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수익 중심으로 가게 되죠. 근데 저는 그런 걸 좀 경종을 날리고 싶었어요. 이거 처음에 창업할 때 너무 비즈니스화 되는 거 아닐까. 교육이라는 건 사실은 단순히 비즈니스적인 문제만 있는 건 아니고요. 어떤 누군가의 미래를 책임진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음식하는 사람이 그 음식이 가진 파괴력 있잖아요. 뭐 식중독에 걸릴 수 있다든지 뭐 그런 파괴력 때문에 청결에 좀 더 신경 쓰는 요리사의 마음이라고 해야 되나? 결국은 막 만드는 사람들도 있지만 제대로 만들어서 건강한 음식을 만들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 요리사한테 굉장히 가혹해요. 맞아요. 그런 가혹한 운동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가혹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는 이유는 욕심 때문이죠. 팀노바는 기존 교육기관들이 해내지 못하는 많은 결과들을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굉장한 친구들이 졸업을 하고 있고 그걸 연봉으로 증명을 하고 이따 강의도 가야 되지만 그 친구들이 가진 그 파괴력 제가 현업에서 본 적도 없는 그런 신입들을 자꾸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팀노바가 시작한 이유조차가 그런 사람들 만들려고 시작을 한 거고, 근데 그런 교육기관인데, 사실은, 무언가와 병행을 한다는 건 사실은 너무 이 업계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뭐, 처음 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 기만하려고 그런 행동을 하겠어요? 그런 거 아니겠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왜 그런 행동을 할까? 잘 모르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보통 이제 학생들은 그냥 돈 내고 다니면 그만이죠. 근데 그러면은 이거를 가이드 해줘야 되는 사람, 업계에 대해서 가이드를 해줘야 되는 사람은 이제 교육기관이라는 거죠. 하지만 교육기관 입장에서 안 된다, 나는 이거 병행하는 거 못 본다, 일이랑 병행 못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너무 잔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교육 받는 시간이 돈 모으는 시간이 있어서 팀노바 오려고 돈 모으는 친구도 진짜 많거든요. 제가 아는 사람만 대략해도 30-40명 되거든요. 그렇게 정말 팀노바의 인생의 하나의 어떤 그 방향이라고 믿고 오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그 친구들이 일과 병행하면서 팀노바를 하면은 얼마나 편할까. 그러면은 이제 시간 절약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1년 돈 벌고 그 다음에 1년 팀노바 다닌다고 치면 2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되니까. 근데 이거를 둘이 같이 병행하면은 1년 만에 졸업도 하고 바로 취직도 할 수 있는 뭐 이런 거를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냉정하게 좀 봅시다. 우리가 왜 이렇게 하는지. 수익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많이 부담이 없고 상담할 때 나는 꼭 일이랑 병행을 할 것이다,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동종업계가 아니면은 보통은 거부를 하고요. 동종업계라고 해도 정말 재밌는 건 초반에 그렇게 현업 개발자인데도 와가지고 결국에는 기초까지 해보고 이제 느껴요. 이게 병행하기가 진짜 힘들구나. 그러면 여기서 둘 중 하나인 거죠. 그냥 포기하거나 아니면은 뭐 계속 그냥 개발하거나 둘 중 하나예요. 개발하고, 저 미쳤나봐, 지금. 그러니까, 포기하거나 아니면은 그 회사를 포기하고 팀노바를 계속 하거나 둘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보통 그런 케이스가 워낙 많다 보니까 저희가 미리 경고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교육기관이 가진 책임감 같은 거예요. 미리 병행하면은 100% 망한다. 그리고 저희가 소수정예로 수업을 하는 것도 한 명 한 명 다 보려고 소수정예로 수업하는 거지. 그냥 그럴듯하게 수업을 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한 명 한 명 컨디션 확인하고 이 친구가 이해했는지 이해 못했는지를 알고 싶어요. 그러니까 알고 싶고, 그게 저는 하이엔드 교육의 필수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워낙에 그런 거는 사실 강사의 수준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가 잘 맞아떨어져서 팀노바는 굉장히 잘하는 건데, 이런 시스템이 있는 곳에 오시면서, 나는 일하면서 하겠다라고 하시는 건 굉장히 이 업계를 잘 모르시니까 하는 행동이잖아요. 그래서, 이 업계를 네가 잘 모르니, 당신이 이 업계를 잘 모르니 내가 알려주겠다. 이거는 병행해서 굉장히 위험하다. 왜냐하면 개발이라는 게 가진 특수성이 굉장히 정말 집요하고 디테일이 상당히 많은 직업이에요. 근데 이런 직업에도 넌 잘 모르니 내가 알려주겠다. 그렇게 같이 병행하지 마라. 위험하다. 이 얘기예요. 근데도 막 거짓말해서 막 온다든지, 거짓말해서 마치 다 할 것처럼 막 거짓말하고, 뭐 회사 안 다닌다고 거짓말하고 들어오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기초 제대로 못 버티고 나가고, 이런 사람들 되게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근데 민폐죠. 사실 와서 정말 괜찮은 친구들을 만들고 서로 이제 목적의식이 있을 텐데, 그분도 여기 와서 제대로 배워가지고 이제 좋은 결과 얻어서 가고 싶은데, 문제는 본인이 생각하는 그런 욕심 때문에 그냥 이기주의죠. 지밖에 모르는 거죠. 막 그렇게 해가지고 별로 좋은 결과만 못 얻고 그냥 이도저도 아닌 상태로, 개발도 흐지부지한 상태로 나가게 되니까 사실은 좀 문제가 많아요. 제가 그런 걸 많이 느껴요. 그래서 팀노가 올 때는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병행 같은 거를 진짜 하실 거면 정말, 근데 병행해가지고 졸업한 친구들이 있는데 진짜 빙산일각이에요. 만약에 직장인, 지금 일을 그러니까 심지어 동종 업계인데도 개발 일을 하는 애거든요, 그 친구가. 근데 그런 친구들이 병행을 해서 성공한 케이스가 제가 알기로는 한 10명 있으면 1명 될까 말까예요. 나머지 9명은 다 포기합니다. 동종 업계에 있어도. 그러니까 포기하던지 회사를 포기하고 여기 열심히 다니던지. 이게 만만치가 않다니까요. 그러니까 뭐 정말 제가 제 입장에서는 냉정하게 생각해 보시면 너무나 합리적으로 그냥 기존 교육기관들처럼 회사 병행 가능한가요? 됩니다 하면 되거든요. 그럼 되죠. 그냥 회사 다니면서 돈 준다는데. 근데 저는 진짜 그렇게 교육하고 싶지가 않아요. 제가 지향하는 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교육자 한 명이 자기 인생을 걸고 이 직업을 선택을 했을 때, 그리고 저처럼 굳이 개발을 해도 잘 먹고 잘 살 사람들은 굳이 이 교육 아니어도 먹고 살 거 되게 많거든요. 아니, 큰일 나겠어요? 삶이? 솔직히 저 정도 되는 사람이. 저는 강사 제의도 10년 전부터 많이 받았었고, 딱히 먹고 사는 데는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문제의식에서 시작된 거죠. 그리고 제가 너무 예전에 배웠을 때 너무 어렵게 배워가지고, 어렵게 배우는데 더 문제는 뭐냐면, 강사가 설명을 잘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공부 잘하는 게 아니에요.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TV를 이렇게 보시잖아요. 그러면 TV에서 좋은 내용도 되게 많잖아요. 근데 좋은 내용 본다고 다 실천하세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다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미친듯이 멋지지 않은 걸 수도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건강 상식 같은 거 나오면 막상 그거 볼 때는 해야지 라고 생각하다가도 막상 이게 잘 안 되면은 결국에는 정보는 알지만 하지 못해서 건강을 잘 못 지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런 거랑 똑같은 거죠. 결국에는 저는 여러분들에게 건강 상식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하게 만들 의무도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했을 때 성공 확률이 높은 환경을 구성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팀노바 오기 전에 정말 근거 없는 자신감, 근자감 가진 사람들이 꽤 많아요. 마치 저는 이제 제 목숨을 걸고 할 거니까 이렇게 그런 마인드로 오시는 분들은 알겠는데, 멋있어요. 마인드 자체는 너무 멋있고 지지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해가지고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낮다라는 거죠. 어떤 직업을 굉장히 우습게 보는 것도 방법이 여러 가지죠.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할 때 좀 씁쓸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의사를 하면서 이걸 병행할 생각을 잘 안 하잖아요. 심지어 의료 공부할 때 의사들도 보면은
뭐 레지 뛸 때 보면은 막 두세 시간 자고 10년 동안 막 거의 공부나 하고 막 이래가지고 돼가지고 고연봉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 의료 수가라든지 아니면은 뭐 의료 광고 허용 문제 2007년도부터 의료 광고 허용된 걸로 아는데, 그 이후로 이제 정말 대기업화되고 있고 병원들이 여러 가지 이제 그 빈부격차 이제 개원해가지고 뭐가 잘 되고 이러기가 좀 힘든 그런 상황이 점점 되고 있어요. 그 인구 대비 의사 수가 뭐 이렇게 많지는 않다고 하는데 의외로 그 의사가 예전 같진 않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정도로 전문직이 그 정도로 열심히 해가지고 그 정도 버는 것만큼 저는 이제 팀노바를 하면서 꾸준히 말씀드리는 게 그 똑같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뭔가를 해가지고 어떤 직업이든 사실 이건 단순히 개발 문제는 아닌데, 개발 직종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지배적으로 보는 얘기들이 굉장히 이렇게 개발하면은 박봉에 야근 많이 할 것 같고 막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가 많이 돌기도 하고 실제로 개발자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많이 도는 얘기들이에요. 근데 사실 너무 그런 것만 부각되니까 제가 팀노바 하면서 총대 맨 거죠. 총대 매고 꼭 그렇지만 않다. 하이엔드 개발자 이야기들도 있고, 그 사람들이 굉장히 잘 먹고 잘 산다. 그리고 돈도 잘 벌어요. 억대분 개발자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 개발자가 얼마나 나름대로 굉장히 자유로운 직업이냐면, 솔직히 디지털 노마드라고 해서 디지털 유목민 이런 걸 뜻하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를 유랑하면서 자기 IT 기술이나 아니면은 전 세계 원격으로 근무를 하는 그런 회사들을 디지털 유목민이라고, 디지털 노마드라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굉장히 코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워드프레스 이런 회사 같은 경우는 전 직원이 그렇게 원격으로 근무를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제품 자체가 소프트웨어니까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어요. 체계만 잘 잡으면. 근데 그런 기업들이 꽤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 저는 보통 집에서 원격으로,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집에서 일하는 프리랜서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예전에 거의 집에서 일해서 그 고객들이랑 전화로 소통하고 미팅 해봤자 2달에 한 번 할까 1달에 한 번 하면서 나름 디지털 노마드적인 삶을 살긴 했었어요. 그 노트북만 가지고 만약에 해외에서 보내도 인터넷만 되면 되니까 이런 것도 가능하고, 프리랜서도 가능하고 1인 사업도 가능하고 아니면 회사 다니는 것도 가능하고, 워낙에 다양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직업 특성이. 전 그래서 이 직업 되게 좋아해요. 어떤 자유, 공간적 자유, 물론 이제 이 일 자체는 굉장히 빡세지만 그만큼 어떤 지식을 사고 팔고 하는 그런 직업이기도 하다는 거죠. 디지털 신호로 주고받고 하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멋진 직업이기도 한데 불쌍한 개발자들만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보통 자기가 박봉인 개발자들은 자기 스킬이 한계가 있다는 거 자기가 알 텐데, 마치 근데 가끔 저는 진짜 골 때린 게, 자기는 굉장히 막 엄청나게 잘했고 자기는 되게 잘했는데 회사에서 나를 못 알아봐 준다, 이런 관점으로 얘기하는 개발자들 가끔 있는데, 근데 그런 거는 솔직히 동의 못 하겠어요. 보통 있잖아요, 잘하는 개발자는요 그냥 얘기 좀만 나눠봐도 굉장해요. 이 사람은 장난 아니구나, 이런 사람들은 그냥 뻔해요. 그런 개발자들은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회사보다 더 갑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여러분 너무 몰라서 그래요. 근데 그런 개발자가 학원 수준에서 나올 수 있냐 라는 그 의문에서 시작이 되긴 한 건데,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여기 취직하는 친구들 연봉만 이렇게 너무 객관적인 기준이니까 그냥 연봉만 올리는 건데, 실제로 그 안에 개발 구직 프로세스를 보면 굉장히 많은 칭찬이랑 거의 천재 수준으로 생각을 하는 회사들도 되게 많았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하냐 할 정도로 굉장히 놀라는 사람도 많고, 단순히 어디서 팀노바 애들 기초치고는 꽤 잘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잘하는 친구들인데 외부에서 가끔 옛날에, 요즘은 이제 팀노바 그렇게 까이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옛날에 그런 거 되게 많았었어요. 포트폴리오 봤는데 별거 없더라 이렇게 비하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 잘 못 봐요. 왜냐면 웹 개발자거든 걔.
뭐 잘 별로 실력도 안 되면서 뭐 보는 척을 해요. 근데 그게 안 먹힌다니까, 개발업계에서. 여기 굉장히 이 업계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편협하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 이 사람 잘하고 못하고를 알아보는 데는 그렇게 오래 안 걸려요. 지문의 레이어가 한 3-4개 정도 내려가면 그냥 끝나요. 진짜예요. 그래서 잘하는 사람 5분만 얘기해도 바로 알아요. 되게 웃기죠. 에이 설마 네가 어떻게 알아 이러잖아요. 근데 안 그렇다니까. 나 개발 면접관 되게 많이 했어요. 이게 딱 저는 코딩 테스트 이런 것도 안 해요. 근데도 지금 그 진짜 잘하는 애들은 뻔하다니까. 코딩 테스트 할 이유가 없어요. 진짜. 난 그래서 개인적으로 코딩 테스트를 막 아까 일반 기업 수준에서, 근데 만약에 정말 이게 코딩 테스트가 되게 중요한 그런 포지션인지 모르겠는데, 일반적인 개발자들, 국내에서 잘한다 못한다 하는 사람들은요, 코딩 테스트가 의미가 없어요. 진짜예요. 정말 잘하는 사람들은 그래요. 그러니까 그 약간 아리까리 할 때는 코딩 테스트를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보통은 저는 그렇게 뽑아왔고, 그렇게 뽑아가지고 그때 평가했을 때 얘 진짜 잘한다 라고 했더니 지금 못하는 애 저 본 적 없어요. 근데 그건 이제 다른 얘기고, 아니 그만큼 이제 너무 이게 뻔하다는 거죠. 잘하는 애들도 그렇고 얘가 이 연봉을 받을 만한 것도 그냥 뻔해요. 여러분들이 무슨 팀노바가 무슨 뭐 예전에도 막 욕 많이 먹었지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고연봉으로 취직시킨다고 욕 진짜 많이 먹었어요. 왜냐면은 학원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이거는 4년 공부하는 애들도 너네같이 그런 그 중소기업 갈 때 그렇게 높은 연봉을 받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개발할 거 다 하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1년 동안 거의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집중을 최대한 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거기에 모든 역량을 쏟아붓기 때문에 어설프게 4년 동안 공부한 전공자보다 훨씬 잘한다. 심지어 팀노바에 오는, 지금 뭐 웨이팅을 좀 보셔도 아시겠지만, 잠깐만요. 팀노바 블로그 이렇게 보시면 여기 웨이팅 하신 분들 중에 일부러 제가 보라고 썼는데 지금 전공자들이 꽤 많아요. 여기 보시면 전공자, 아이고 뭐야, 네, 여기 웨이팅 계신 분인데 전공자가 뭐야 왜 이래 얘는 왜 이렇게 표시가 잘 안되지? 크롬이 똥됐나? 아무튼 전공자 꽤 많죠 여기 보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얘네들이 왜 오겠어요? 얘네들이라고 해서 미안해요. 이분들이 왜 오겠어요? 얘네들은 뭐, 그러니까 자꾸 얘네들이라고 그러네. 뭐 학생들이니까 저보다 다 어려요. 그러니까 이런 학생들이 왜 오냐면 전공자이잖아요. 여러분 생각에 여러분의 어떤 논리를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 상식선에서 전공자들은 그냥 취직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전공해서 안 되는 애들이 1년 동안 해가지고 빡세게 해가지고 엄청나게 성장을 하죠. 근데 그만큼 모든 에너지를 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가, 회사, 영어학원에서 여러분들 아까 말한 것처럼 중요도가 높은 게 회사였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근데 팀노바를 병행을 하실 경우에 이 영어학원에서 팀노바가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즉 중요도가 다르기 때문에 포기 확률이 상당히 높아져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한 수업당 강사 한 명당 8명씩 코칭을 하는데, 그거 자체가 솔직히 굉장히 그 수지타산이 안 맞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들 원래는 4명이 기준이었어요. 한 명당 4명의 학생들을 코칭하는 게 우리가 원래 목표였는데, 저런 분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진짜 거짓말하고 배신감이 2배, 3배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뭐, 회사 안 다닌다고 했는데, 막, 엄마 병간호 한다고, 뭐, 이렇게 막,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자꾸 이렇게 빼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회사를 그만두지 않아서, 뭐, 그런 친구도 있었고, 좀 짜증나요. 막, 아무튼. 되게 그런 게 좀 있어요. 근데 그런 친구들 보면은 다 망했어요. 다,
얼마 못하고, 그러니까 흐지부지 공부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영어 학원에 우리가 그렇게 크게 에너지를 쓰진 않잖아요. 그냥 하루에 꾸준히 한다의 그 가치를 두고 꾸준히 한 문장씩 외우고 이런 느낌인데, 팀노바는 그렇게 꾸준히 한 문장을 외우는 정도의 공부 레이어로 절대 수료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그건 IT 업계에 대해서 너무 모르시니까 뭐라 해야 되지? IT 업계 그냥 하면 되지, 프로그래밍 뭐 하나 배워가지고 하면 되지, 요런 식의 어떤 머릿속에 뇌피셜적인 그런 자기 혼자 생각하는 그 개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하나의 어떤 뭐 감각을 익히면은 그 다음부터 개발이 슝슝슝 되고 이런 게 아니라니까. 굉장히 이게 학문이요 깊어요. 굉장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그런 분야거든요. IT 업계니까. 그런 분야 오셔가지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거는 좀 문제가 있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시는 그런 것 중 하나, 그럼 다른 교육기관은 왜 되는데? 이건 굉장히 심플한 문제인데요, 책임감이 없나 보죠. 저는 솔직히 제가 IT 업계 교육해서 내보내는 애들의 인생을, 저는 제일 골 때린 게 뭐냐면, 내가 누군가를 이렇게 교육을 하잖아요. 그리고서 그 친구가 이제 나중에 이제 경력이 많이 쌓일 거 아니에요? 한 10년 뭐 이렇게 쌓였어. 그러면은 이제 아무래도 전문가잖아요? 한 3년만 지나도 저는 전문가라고 보는데, 한 업계에서. 근데 그 3년만 지나고 나면은 이렇게 딱 보면 시선이 딱 좋아요. 이렇게 보면 바로 알죠. 그때 이제 자기가 다녔던 학원이나 교육기관을 정확하게 진단을 해냅니다. 내가 이때 이 선택을 한 게 잘한 거였을까? 라는 생각을 했을 때 굉장히 그 사람들이 팀노바를 선택한 게 굉장히 좋은 선택이었어 라고 생각하는 거를 저는 원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요, 사람이요, 저는 제가 착하다고 생각은 하진 않는데, 최소한 저한테 돈을 쓴 사람들에게 손해볼 짓은 안 한다는 거죠. 오히려 줬으면 더 준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기준으로 이거를 만들었고, 그래서 그런 좋은 결과가 계속 나오는 건데, 가장 큰 문제는 그냥 교육기관이 단순히 돈벌이처럼 지금 잠깐 다니고 끝나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배려를 하면 사실은 배려에는 배려가 항상 좋은 게 아닌 게, 지금 이렇게 개발을 할까 하면서 다니는 친구들 배려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렇게 다니게 한 거야. 근데 이래가지고 망하면 그건 배려가 아니고 사실은 무책임한 거죠. 개발이란 거에 대한 이미지도 되게 안 좋아지고. 그래서 뭔가 병행을 한다거나 이런 거는 굉장히 이 업계를 우습게 보는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이 나쁘고요. 첫 번째, 기분도 나쁘지만 그렇게 해서 성공할 수도 없다는 거.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애초에 제가 딱 말씀을 드리잖아요. 취미반이 따로 없다고. 우리는 취미반은 나중에 생각은 해보겠는데, 진짜 팀노바 오프라인은 가장 명품 그 자체를 지향하기 때문에 여기서 나온 어떤 그런 개발자들이 업계에서는 환영받는 개발자였으면 좋겠고, 그러면은 사실은 어설픈 레벨로는 사실 어필이 전혀 안 돼요. 그래서 근데 그것도 매의 눈으로 애지간하는 개발자들은 다 알아보고요. 팀노바가 온라인에서는 별거 없는데 뭐 이렇게 하는 까는 데도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게 없어졌지만 그런데도 가끔 서칭해 보시면 있을 거예요. 근데 걔네들이 말하는 거랑 다르게 걔네 신입 때보다 연봉 훨씬 높게 가거든요, 우리가. 왜 그런지 보셔야 돼요. 현실을 직시하세요. 저는 결과로 얘기해요. 어차피 저는 저를 이해하는 거 되게 힘들어요. 제 삶을 잘 모르니까. 그리고 저는 항상 그래서 살면서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개발자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되게 모순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 업계는 좋아하는데 개발자들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면 좀 이상한 개발자 너무 많이 봐가지고 살면서 커뮤니케이션 안 되고, 아무튼 되게 짜증나는 개발자 되게 많아요. 고집과 아집과 독선과 뭐 이런 애들 막 똘똘 뭉친 애들 되게 많아서, 개인적으로는 막 이쪽에서 막 인맥이 엄청 좋다, 뭐 자기네들끼리 뇌피셜이 있더라, 내가 인맥이 되게 좋다라고
얘기하고 재생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맥으로 무슨 뭐 취직을 시켰다. 근데 그것도 진짜 말도 안 되는 게, 여러분들 인맥 있으면, 여러분 아는 사람 있으면 아는 사람 송해서 그 개발자 이렇게 구하면 좀 싸게 들어오지. 보통 뭐 비싸게 옵니까? 막 2배, 뭐 거의 2배까지는 아니지만 한 거의 50% 연봉 더 주세요. 여러분 사업하신다고 하면 오히려 더 저렴하게 가지, 아는 사람 통해서 가면.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막, 아무튼 되게, 뭐 옛날부터 막 너무, 그래서 넌 이런 게 싫어요. 개발자들 추측하는 거. 개발자는 추측하는 직업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억측을 하는 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팩트를 기반으로 추측을 해야 되죠. 근데 팩트 여기 나온 애들이 특별히 뭐 이렇게 얘기 안 하는데도 그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 아무튼 뭐 논점이 벗어나서 뭐 정리를 하자면, 그냥 팀노바를 병행을 한다는 건 저희가 지향하는 개발자 전문가를 양성해 내겠다. 그리고 앞으로 상위 30%를 지향을 하거든요. 저희는 상위 30% 이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래서 연봉적으로나 어디 가서 존경을 받는 개발자, 그리고 어디 가서 함께 했을 때 꼭 필요한 개발자를 만드는 거를 굉장히 지향을 해요. 근데 저희가 지향하는 지향점과는 너무 차이가 큰 개발자들을 양성하는 데는 이렇게 병행을 하면은 쉽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인간의 모든 에너지 감각을 오롯이 고시 보듯이, 정말 여러분들이 의사가 되듯이 정말 내가 내 모든 감각을 여기에 딱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팀노바에 오실 경우에 우리는 당신을 키워줄 생각이 있다 라는 거죠. 세상에 공짜로 얻어지는 거 없고요. 여러분들 뭐 그런 거 있잖아. 뭐 나는 흙수저니까 노력해도 안 된다, 이런 프레임으로 자꾸 이렇게 몰아가시는 분들 많은데, 흙수저는 제가 훨씬 흙수저였고요. 저희 집은 2번 넘게 빨간 딱지가 붙은 집입니다. 그래서 경매로 집 넘어간 적도 많고, 진짜 못 저는 등록금이 거의 크리티컬 해가지고 고등학교 때 거의 뭐 고등학교 못 다닐 뻔한 적도 있었어요. 근데 장학금 받아가지고 공부 잘했거든요. 그러니까 장학금 받아가지고 그래도 이제 잘 된 거지. 그래서 뭐 등록금 안 내고 다닌 거지. 그 정도로 저희가 되게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단순히 여러분들이 저도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노력이라는 게 여러분들 그냥 아무거나 멍청하게 그냥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노력의 방향을 명확하게 설정을 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방향 설정도 노력의 일부분인데, 그냥 너무 무식하게 그냥 뭐 많이 보기만 하고 이런다고 해서 절대 좋은 게 생기지 않습니다. 그 생각을 좀 명확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팀노바 오실 때 개발자 외에는 병행 불가하고, 개발자임에도 와서 회사를 포기하고, 팀노바를 중도 포기하거나 아니면은 회사를 포기하고 공부하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다. 거의 80% 이상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아시고 팀노바에 오셨으면 좋겠고, 개발 직종 외의 직종은 여기 병행하셨을 때 분명히 크리티컬해집니다. 저희는 이게 팀노바 수익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이 돈 벌면서 하시면 안정적인 수익이 공급이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 문제보다 더 중요한 그 이후의 문제 때문에 그 병행하는 거를 막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할게요.